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강의를 맡은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강의는 제이펍에서 출간한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로 기본적으로 책 없이도 영상 강의를 시청하실 수는 있지만 가급적 책을 구매하신 후에 영상 시청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도서 구매 링크는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 첨부했고, 예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와 다운로드 방법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 예제 파일 꼭 다운로드 하시고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면서 혹은 시청하신 후에 실습 내용 꼭 따라 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럼 강의 시작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인 엑셀의 11가지 기본 설정과 엑셀을 다루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다는 것은 가독성이 높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엑셀 보고서에 통용되는 원칙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엑셀에서 데이터만 그대로 입력한 상태로 데이터 자체를 읽는 것은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한 상태죠. 여기에 우리가 다음 7가지 설정, 용도에 맞는 글꼴을 설정하고 행 높이를 조절하고 첫 열과 첫 행을 비워서 여백을 주고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과 같이 규칙을 정해서 문서를 정렬하고 첨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 숫자를 보기 좋게 표시하고 문서 상하의 항목을 구분하는 들여쓰기를 적용한 후 열 너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서의 기본적인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런 7가지 기본 설정을 적용한 문서는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보다 더욱 가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음 4가지 설정, 워크시트의 눈금선을 숨기고 표의 내용에 맞게 테두리를 표시하고 숫자를 용도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한 후 셀에 배경색을 설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욱더 깔끔한 문서 양식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1가지 엑셀 설정은 주로 겉으로 보이는 외관적인 내용인데요. 엑셀 보고서 작성의 큰 원칙은 익숙한 형식, 업계 직종 조직에 맞는 규칙을 사용해서 엑셀 문서를 보기 좋게 표시하는 거고, 여기서 알아볼 11가지 설정은 일종의 예시로 배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무에 맞는 더욱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글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엑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서체는 맑은 고딕 서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본 서체 외에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리고 윈도우 자체적으로 내장된 다양한 서체가 있는데요. 영문자의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고 서체가 있고 에어리얼 서체가 있고 또 이 외에도 헬베티카나 게러몬드 같은 서체가 있고, 한글은 고딕, 바탕, 명조체를 주로 사용합니다. 워드로 만든 보고서는 보통 바탕체, 명조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엑셀 보고서는 고딕 계열의 서체를 사용하시는 게 보통이고요. 특히 여러분이 속한 직장,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체가 있다면 해당 서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글꼴을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시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이렇게 서체를 직접 선택하신 경우가 있고, 혹은 이런 선택된 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이렇게 나타나는 스타일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서체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분이 오래전에 작성된 문서를 인수인계 받았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문서를 다운로드 했는데 맑은 고딕이나 혹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체가 아닐 경우에는 문서 전체에 있는 서체를 한 번에 바꿔야 하는데요. 이때는 이 A열과 일행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 모두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체를 원하시는 서체로 선택을 해주시면 한 번에 서체를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새 문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이 아니라 다른 서체로 작업하시길 원하신다면 파일 탭, 그리고 여기 아래에 옵션 클릭하시고 일반에 보시면 여기 새 통합 문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서 다음을 기본 글꼴로 사용해 원하시는 서체를 선택하시고, 또 글꼴 크기도 여러분들이 새 문서를 만들었을 때 11이 아니라 다른 포인트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여기에 입력하셔서 새 문서를 만드셨을 때도 원하는 서체, 원하는 크기로 문서를 기본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 높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보기 좋은 표를 위해선 적절한 여백도 매우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 예시는 행 높이가 13.5로 설정이 되어 있고 다음 예시는 행 높이가 18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행 높이에 어느 정도 여백이 있는 편이 보고서로서 보기에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행 높이를 바꾸실 때는 이렇게 높이를 바꿀 행을 선택을 하시고 경계선에서 드래그를 하시고 이렇게 나타나는 포인트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한 번에 변경을 하실 수 있고,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후 여기 행 높이가 있는데 클릭을 해주시고 행 높이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18포인트로 설정한 이유는 여기에 입력된 기본
텍스트의 크기가 11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워드 문서 보고서도 보시면 줄간격이 보통 160에서 18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엑셀 보고서의 핵 높이도 기본적으로 설정된 숫자의 크기의 160%에서 180%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적절한 핵 높이가 되고, 또 180%, 160% 이런 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이 엑셀 문서를 만드실 때 그에 맞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데이터를 쭉 훑어야 되는 경우에는 핵 높이가 높은 것보다는 조금 좁은 편이 데이터를 한 번에 보기에 훨씬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문서를 만드실 때 문서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핵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훨씬 보기 좋은 문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A열과 일행을 비워서 엑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된 엑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P를 눌러서 인쇄 모드로 봤을 때는 위쪽과 왼쪽에 여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엑셀 워크시트 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A열과 일행에 여백이 없으면 문서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고 또 답답한 느낌도 듭니다. 이때 A열과 일행에 이렇게 적절한 여백을 주면 워크시트 상에서 봤을 때 여유가 있어 보기 더 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테두리를 설정할 때 이렇게 위쪽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일행과 일렬을 비워놓게 되면 테두리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실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 문서를 작성하신다고 하면 B2셀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지만, 이미 작성된 표에 새 열과 새 행을 추가하신다면 이렇게 A열에서 머리글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삽입을 클릭하시면 빈 열이 추가되고, 일행도 마찬가지로 일행 머리글을 선택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삽입 클릭하시면 빈 행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빈 행과 빈 열은 너비와 높이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A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글자 한 개의 너비 정도, 여기서 보면 한 3포인트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일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다른 행의 높이만큼 혹은 이 A열의 너비만큼 동일한 높이로 설정해 주시면 문서를 훨씬 더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삽입하실 때는 이렇게 A1셀을 클릭하시고 홈 탭에서 셀 그룹 삽입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시트 행 삽입, 또 시트 열 삽입 이렇게 클릭해서 삽입할 수 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문자 정렬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된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통 엑셀 문서를 정렬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정렬이 기본 정렬이 되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기본으로 정렬됩니다. 셀을 선택했을 때 맞춤 그룹에 텍스트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데, 즉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를 기본 정렬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텍스트가 왼쪽 정렬된 이유는 우리가 보통 텍스트를 읽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왼쪽 정렬이 되는 게 보통이라고 하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릿수를 맞춰서 숫자를 읽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게 되면 가운데 정렬을 하셨을 때 숫자는 읽을 수 있지만 이 각각의 숫자가 몇 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커질 거고요. 이렇게 숫자를 오른쪽으로 정렬했을 때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가 한 번에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텍스트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텍스트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또 이런 제목행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데이터는 왼쪽으로,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 혹은 또 이 머리글 행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한다 와 같은 통일성을 주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했지만 간혹 왼쪽 정렬이 되는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지만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입력 실수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텍스트를 정렬하는 방법은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직접 선택하시는 방법과, 또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정렬에서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기본 정렬 방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기본 정렬로 입력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머리글 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부 왼쪽 정렬이 되는데, 이럴 때는 뭐 가운데 정렬을 한다, 혹은 텍스트는 텍스트에 맞게 왼쪽 정렬을 해주고 숫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에 맞게 오른쪽 정렬을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두시면 이렇게 문서를 정렬을 하실 때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숫자 데이터를 보기 좋게 만드는 두 가지 원칙
원칙인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숫자 뒤에 단위를 직접적으로 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숫자 계산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1을 눌러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 임의의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알아볼 거고요. 보통 500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는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나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나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이게 숫자 데이터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혹은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 뒤에 단위를 붙이는 것보단 단위를 별도의 열을 만들어서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머리글에 이렇게 단위 기호를 직접 붙이게 되면 나중에 엑셀에서 머리글을 계산에 사용하거나 혹은 표에서 사용하거나 할 때 뒤에 지저분하게 붙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기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단위 기호를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것도 아니라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삽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별도의 단위 기호를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단위 기호를 삽입할 열 바로 뒤에 있는 열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앞에서 A열 1행을 삽입했던 것처럼 새 열을 삽입을 해주시고, 자, 너비는 적절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 개, 명, 원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여기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H를 눌러서 찾기 및 바꾸기에 괄호, 별표, 괄호 입력을 해주시고, 바꿀 내용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단위 기호가 모두 사라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 개, 명,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데이터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H, 그리고 여기는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바꿀 내용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모두 바꾸기, 그 다음에 개도 입력을 해주시고 모두 바꾸기, 그리고 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단위 기호를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는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를 이용해서 단위 구분 기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을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선택을 해주시고, 음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검은색으로 표시하거나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표시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하셔서 숫자 데이터를 더욱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상세 내역 들여쓰기 방법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는 보통 단독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상하이 항목을 구분해야 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의 합산인 경우, 또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의 평균인 경우에는 그 평균에 사용된 항목들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단가와 판매수,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또 인건비 안에는 직원수와 1인당 인건비가 있을 거고, 또 이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용으로 합친 뒤에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의 상하 관계를 구분할 때는 엑셀 보고서에서는 들여쓰기를 활용하면 훨씬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자, 열 나누어서 들여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다음으로는 서식으로 들여쓰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열을 나누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열을 선택을 해주시고 앞서 봤던 것처럼 자, 삽입, 시트열 삽입, 그리고 하위 항목들을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여기는 지워주시고요. 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수 1인당 인건비의 계산이니까 D열에서 한 번 더 열을 삽입을 해주시고, 자, 직원수 컨트롤 C, 컨트롤 V, 인건비도 컨트롤 C, 컨트롤 V 삭제를 해주시고, 이 열 너비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셔서 이렇게 상하이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엑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끝난 집계표 형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 열을 사용하는 방식도 사용하실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새 열이 늘어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뒤에 여기 홈 탭 맞춤 그룹에 보면 이렇게
들여쓰기와 내어쓰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들여쓰기 아이콘이고요. 들여쓰기를 한번 클릭, 그리고 직원수와 1인당 인건비를 한 번 더 클릭해서 데이터의 상하이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상하이 항목을 이동할 때 이렇게 열을 직접 추가한 경우에는 컨트롤 위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상하이 항목을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서식으로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위아래 방향키를 이용하면 상하이 항목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대신 하나의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계표를 만드실 때 이렇게 머리글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 이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작업 방향이 여러분의 작업에 더욱 유리한지 이 부분 판단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열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보기 좋은 문서는 당연히 글꼴 크기, 행의 높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열 너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열 너비가 이렇게 제각각인 문서 같은 경우에는 A, B, C 모두 같은 항목이지만 이렇게 열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항목을 다루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정해 같은 너비로 맞춰주시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열 너비도 행 높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열 너비를 선택하셔서 열 너비를 직접 입력해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열 너비를 이렇게 바트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백이 있게 설정해서 행 높이와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열 너비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훨씬 더 일목요연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1장에 레슨 1부터 레슨 8번까지 학습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배우신 내용은 엑셀 보고서를 만드실 때 기본적인 정말 베이직한 설정 방법 위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통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엑셀의 외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엑셀 보고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엑셀 보고서 만드실 때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주시면 기본 서식만 사용해서 만든 보고서보다 더 깔끔한 보고서 완성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가지 원칙에 4가지 추가 원칙을 더해서 훨씬 더 보기 좋은 엑셀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영상 강의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 댓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